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소폭 줄었지만 이틀 연속 7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3일 만에 최다인 477명까지 늘었고 추가 사망자는 53명 남았습니다. 중국 베이징시가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공공장소 출입 시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베이징의 하루 확진자가 최근 1,000명에 육박하자 기존 72시간 이내 음성 증명서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옷처럼 입기만 하면 신생아 황달을 치료할 수 있는 웨어러블 OLED를 개발했습니다. 옷감 안쪽면에 OLED를 입혀서 470나노미터 파장의 청색빛을 피부에 쪼이는 방식의 치료 원리입니다.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의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 시행 20여일을 앞두고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1년간 계도 기간을 둔 상황이어서 현장에선 오히려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협상에 성과가 없으면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내년부터 북미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해 유럽연합회원국과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등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 3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천여 명 늘었고 2주 전보다 7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7만 255명, 해외 유입은 6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77명으로 63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자는 5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 164명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시가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공공장소에 출입하려면 48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지참하라며 방역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베이징 방역 당국은 내일부터 공공기관과 일반 회사, 상점 등에 들어가거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검사 음성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역 기준은 72시간 내 PCR 검사 음성 증명서 지참입니다.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베이징 신규 감염자는 지난 10일 세 자릿수로 올라섰고 지난 18일에는 500명을 넘더니 20일에는 962명으로 늘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가 일본 정부의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본 호생노동성은 어제 조코바의 사용을 긴급 승인했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어제 열린 호생노동성의 전문가 회의에서 조코바가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돼 유효성이 추정된다고 평가받았으며 이어 호생노동성이 승인했습니다. 국내에서 네 번째 원숭이 도창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네 번째 환자는 세 번째 확진 환자가 검사를 위해 입원했던 격리병상의 의료진으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14일 세 번째 환자의 피부 병변 검체를 채취하다 주사바늘에 찔린 후 고위험 접촉자로 분류돼 능동감시 중이었습니다. 사고 접수 즉시 원숭이 독창 백신을 예방접종했으나 어제 오전 자상 부위 피부에 병변이 발생해 격리병상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4명의 원숭이 독창 감염자 가운데 해외에서 돌아온 경우가 아니고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 때문에 국내에선 판매가 금지된 여드름 연고가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의 통관과 판매 과정에서의 허점을 악용한 건데요.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가 해당 제품 판매 차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피부 관리 제품으로 유명한 A사의 여드름 치료 연고입니다.
판매업체에선 해당 제품이 피부 건조함 없이 염증을 진정시켜준다고 광고합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이 최대 강도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 성분은 여드름 연고에서 세안제까지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와 연계된 해외 직구업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불법입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쉽게 말해 살균제, 표백제 역할을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해놨습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흔하게는 이제 피부염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고 각질이 막 생기고 간지럽고 따갑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벤조일 퍼옥사이드 관련 제품은 의약품으로만 취급하도록 돼 있지만 해외 직구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의약품 인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 제품이 어떻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을까?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를 인증해 판매하는 제품 하나하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대행 허가만 받고 화장품을 판매하는 해외 직구업체는 이런 까다로운 감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관세청을 통해서 이게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식약처가 좀 주도적으로 관세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통과되지 않도록. 불법 유통제품을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구제도 어렵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뒤늦게 해당 제품 판매에 대해 일일이 차단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황달은 신생아에게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이지만 광선 치료를 위해서는 특수 환경을 쓰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하루 이상 보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그냥 옷처럼 입기만 하면 황달이 치료되는 웨어러블 OLED를 개발해 새로운 치료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양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생아에게 가장 흔한 질환인 황달. 혈액 속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많아져 온몸이 노랗게 보이는 것으로 자연 소멸되기도 하지만 합병증을 막기 위해 대부분 광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특수 파장의 파란빛을 피부에 쪼여 황달 원인인 빌리루빈을 신장으로 직접 배출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신생아는 시력보호 안대를 쓴 채 인큐베이터 안에서 강한 불빛을 쬐어야 하고 하루 이상 부모와 격리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황달 치료에 효과적인 470나노미터 파장의 청색 OLED를 직물 위에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한 직물 위를 폴리머를 이용해 평평하게 하고 그 위에 OLED를 입혀 높은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물 세탁까지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의류 위에다가 패브릭 위에다가 이제 평탄화를 할 수 있는 물질을 코팅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전극을 포함한 여러 유기층들을 쌓아서 OLED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건전지 1개 정도의 저전압에서도 작동되며 기존 치료기보다 빛의 세기를 10분의 1로 줄여도 황달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웨어러블 청색 OLED로 신생아 혈청에 빛을 쬐은 결과 3시간 안에 빌리루빈 수치가 치료 완료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웨어러블 청색 OLED는 옷감 안쪽에서만 광선이 나오기 때문에 신생아가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황달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 같은 경우는 설치용으로 그러니까 시간 장소의 구애를 받습니다. 개발한 옷 OLED들은 이런 베넷 옷 같은 경우 형태로 만들어서 입히게 되게 되면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나면서 연구진은 개발한 웨어러블 청색 OLED의 임상 시험을 준비 중이며 빠르면 2년 안에 상용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현장에선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재활용 촉진법 시행 규칙. 정부는 제도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시민 혼란과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현장 온라인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현장 적응에 필요한 시간들, 준비들, 그다음 특히 소비자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현장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소자 종이봉투 가격은 100원, 비닐봉투 가격의 2배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약간의 비용 부담을 각오했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계도기간 도입에 어리둥절합니다. 봉투가 편하긴 한데 요새 환경 문제도 많고 하니까 말이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안 하고 필요하다고. 편의점에서도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11월 24일부터는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안내문을 붙여놓고 고객들에게 일일이 설명도 해왔는데 거짓말을 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제 내부적인 그 알람이라든지 그런 음성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조금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닐봉투를 확보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비닐봉투 발주를 몇 달간 중단했다 재개하다 보니 본사에서도 재고 확보가 어려워 한정 수량만 주문받고 있습니다. 비닐봉투는 전면 발주 중단된 상황이고 저희 매장에는 현재 작은 봉투만 일부 남아 있어서 SNS 등에선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주문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일부 편의점주의 게시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지역 축소에 이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사실상 1년 유예되자 환경단체들은 환경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편의점주들은 정부가 앞으로 또 다른 환경 규제를 내놓을 땐 로드맵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광화문 광장 거리 응원이 서울시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인 응원단 붉은 악마는 안전요원 300여 명을 배치하고 서울시는 공무원 27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이후 거리 응원이 이어졌던 광화문 광장. 이번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도 광장 응원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평소 같으면 4년 주기로 열리는 평범한 행사인데 이번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불과 3주 전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인파사고 관련한 우려가 컸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첫 예선 경기를 이틀 앞두고 광장 사용 허가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안전확보와 원활한 동선 관리,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을 조건으로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종로구 모두 안전한 행사 개최를 강조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은 붉은 악마가 원래 세웠던 계획보다 보강됐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주무대는 넓은 공간 활용을 위해 동상 뒤편 6조 광장 쪽에 설치합니다. 안전관리 인원은 원래 계획보다 2배 많은 3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거리 응원 당시였던 90명의 3배 수준입니다. 서울시도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인력 27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행사 종료 시까지 광화문 광장과 가장 인접한 세종문화회관 정류소는 임시 폐쇄하고 지하철 5호선도 광화문역의 혼잡 수준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무정차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시민들 역시 거리 응원은 즐기되 안전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별로 일어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약간 경찰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시청이나 서울시에서 제대로 인원 배치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붉은 악마 측은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면서 모두에게 작은 위로가 되도록 응원을 펼칠 예정이며 무엇보다 안전관리 계획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리 응원은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첫 예선 경기인 오늘 24일과 28일, 12월 2일에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달걀과 닭고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축산물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라며 질병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공급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백수경 닭 판매대입니다. 한 푼이라도 저렴한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가격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하고 비해서 닭고기가 좀 오른 것 같아서 이것저것 좀 가격을 좀 보고 있었어요. 닭고기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먹기 때문에 가격이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되죠. 닭고기뿐 아니라 달걀 한 판 가격도 껑충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5%에서 10% 정도? 네, 그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르면은 장바구니 물가에는 내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영향이 크죠. 실제로 달걀 10개 한 판 가격은 1,670원으로 지난달보다 6%가량 올랐고 생닭 가격도 13%나 뛰었습니다. 지난달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한 달 만에 감염 농장이 18개로 늘었고 산란개와 육개 50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값이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최근 고병원성 AI 확산을 우려하는 불안 심리 등으로 인해서 산란개 농가에서 희망 수치가를 올리고 유통업체의 재고 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란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산란개 사육 마리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달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유통업체의 달걀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고 상황에 따라 산란개 병아리와 종란을 수입해 농가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AI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치솟자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유값 인상과 관련해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적인 추세라며 빵과 커피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연쇄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혔던 가계부채가 역대 두 번째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 내야 할 카드 대금을 합친 빚은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소위 은행 빚이 지난 석 달 동안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쌓여가던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건 지난 1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부지런히 빚을 갚아가고 있는 겁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는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계 신용 상황이 연착륙을 판단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체로 안정적이다라고. 전세 수요가 여전해 주택담보대출은 6조 5천억 원 늘었지만 신용대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예금은행과 달리 기타 금융기관은 신용대출이 늘고 대출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보험회사나 증권사 등으로 대안을 찾아 나섰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차주들이 제2금융권으로 지금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자를 못 갚는 차주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가계 부채가 조금 더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신용카드 사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석 달 동안 2조 5천억 원 증가해 갚아야 할 카드 대금을 합친 3분기 가계빚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앞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금리가 오르는 지금의 추세는 대출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이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둔화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내년 성장률이 2.2%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봤는데요. 우리 경제 역시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안 그래도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문제 등으로 고물가에 신음하던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원자재 값이 폭등하며 물가가 치솟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서둘러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The FOMC is strongly resolved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and we will keep at it until the job is done. 고물가와 기준금리 급등은 결국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1%에서 내년엔 2.2%로 주저앉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4년부터는 완만히 회복하겠지만 유럽과 북미, 남미의 경제 회복은 더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은 내년과 내후년엔 2%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길어지는 고물가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마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니요, 경기 침체는 이제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 정도 고금리를 버티기는 어렵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나 금융위기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외환위기 수준까지 내려갈 거냐?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다만 현실로 다가온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OECD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가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물가 대응이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향해선 재정 건전화를 지속해야 한다며 고물가 대응과 급격한 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국회가 재정 준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프랑스와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일으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협상의 성과가 없으면 유럽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파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미국 측은 다음 달 5일 제3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에서 만나 IRA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에 우리나라 영화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이른바 한류 금지령, 한한령 이후 6년 만의 일인데 대통령실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물꼬가 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제작된 홍상수 감독의 영화 강변호텔. 괜찮아요. 물집 같은 게 안 생겨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그나마 다행이다. 물집 안 생기면 괜찮대 보통. 죽음을 강박적으로 탐구하는 1시간 반 남짓한 이 영화는 장벤 리관이란 제목으로 중국어 자막을 입고 중국 OTT 플랫폼에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이 금지됐던 한국 영화가 안방 서비스를 재개한 겁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 한류 금지령, 이른바 한한령이 가동된 이후 6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동남아 순방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두 정상의 비공개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중 수교 30년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도약할 시점이며 특히 문화와 관광, 교육 등 민간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 젊은 미래 세대가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적, 문화적 교류가 최근 중단돼 상호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지정학적 문제와 분리해 문화 교류는 전면 회복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한중 정상 간 만남을 전후해 양국 사이 물밑 교감이 이어지면서 해빙 무드가 조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 해제와 같은 이런 적극적인 미래가 전개될지 기대를 하면서 꾸준히 노력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강변호텔을 신호탄으로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추가로 중국에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시작으로 불러달라며 앞으로 더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이 세계 3대 방송상으로 꼽히는 제50회 국제 에미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국제 에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국제 TV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이 부회장이 25년 이상 한류를 이끌어온 선봉장으로서 한국 문화와 미디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 상을 수여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이 부회장은 CJ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한 이후 수많은 크리에이터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문화적 가교 역할을 이어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대 할인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팔거나 SNS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는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